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각자에게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간직해두었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번민하고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연배 어머님, 아버님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자식 새끼를 키워온 그런 분들이 말입니다. 소용없다는 말을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힘들게 기어온 단 하나뿐인 아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면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이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그 시절 22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꽃다운 아이였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투박하지만 성실한 남편을 만나 서울 외곽에 신접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가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서 좀도둑도 많았고 사이사이에 갈등도 많았어요. 남편은 볼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매일 한강 백사장에 나가서 음료수를 사주셨습니다. 잠시나마 편안해질 텐데 남편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딸을 키우기 위해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왔어요. 아들에게는 이런 가난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8살 어린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했습니다. 자녀여, 부르지 않게 엄마 같지도 아빠 같지도 말고 진정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째, 공부이고 둘째도 공부야. 잘 알지, 남편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아이는 의사가 되어 엄마와 아빠를 돌보겠다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게요. 믿으실 건가요? 8살 어린이들은 밖에서 장난하며 뛰놀지요. 하고 놀 때 우리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는 사실을 여자는 꼬물거리는 손으로 숫자를 남겨 말을 열심히 켜고 남편을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촬영이 좀 봐보세요. 이 녀석이 벌써 한글로 제 이름을 쓰고 있어요. 당신도 참,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좋지요. 우리 촬영이는 분명 씩씩하고 똑똑한 어른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맞아요. 우리 촬영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빨리 지나간 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버렸어요.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렸죠. 누나는 번뜩이지 못하고 6일로 저물었답니다. 생기를 떠나버린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난 뒤 슬픔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 막막해졌어요. 그때 제 나이는 정확히 30살이었죠. 30의 과부가 되어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니 국내에는 양아치들이 붙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돈이 많이 놓인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에게 시집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세상에 정말 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제의를 거부하고 우리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처도 크겠지요. 하지만 재산이라고 할 만큼은 없는데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에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악을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불판을 다루고 기름기 묻은 접시를 설거지하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나중에는 현기증까지 일어날 정도였죠.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버텼던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퇴근하려는데 사장님이 맥주 한 잔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찍 가봐야 한다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술에 취한 사장님은 강제로 저를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면 해고야 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내가 차비도 챙겨주고 그렇게 잘 해줬더니 사람 호의를 무시한 셈이죠. 아, 사장님, 지금 어린아들이 혼자 기다리고 있어서요. 가서 바쁘게 챙겨주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30분만 앉아서 있다가 내가 차비를 두둑이 챙겨줄게요.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사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없이 한동안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유도 없이 한동안 머리채 잡히고 질질 끌려 다녀야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이 오해를 하신 거였어요. 저를 여우로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내장 고시는 꼴이 달린 여우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잘 해주셔서 저는 그에 맞게 응답했을 뿐이었는데 평소에 지켜보던 사모님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셨나 보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사과를 받긴 했지만 차마 그 식당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 건물 청소 명함 돌리기였습니다. 우유 배달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파출부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좋은 남자를 만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저에게는 돈을 목표로 삼았어요. 아들을 의대로 보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 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은 항상 제가 일을 다녀올 때 등을 쓸어주거나 발을 주물러주며 엄마, 내가 나중에 돌아가신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할게요.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꼭 엄마를 호강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엄마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며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어미는 힘을 내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 이제는 제게 유일한 지탱물이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도 모두 지나갈 겁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아버지의 말처럼 어느새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있고 그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아들이 이 순간을 위해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 믿음이 듭니다. 그라고 믿었던 남편은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은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스스로 등록금을 벌려고 했고 밤낮을 쪼개가며 공부를 더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하길 바랐지만 아들은 그런 것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그토록 원하던 의사면허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된 우리 아들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특한지 생각하면 전축어도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이제 고단했던 제 인생도 행복한 일만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가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된 아들은 항상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었어요. 엄마, 요새 아프신 곳이 없어요? 아프신 곳? 글쎄, 딱히 많이 아프긴 하지만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나이 땐 안심하지 말아야 해요. 미리미리 병원을 다니면서 혈액 검사도 하고 대변 검사 같은 것도 하면서 만성 질환 같은 것을 미리 발견하는 거죠. 제가 병원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꼭 들려주세요. 그래? 괜히 내가 판을 치는 거 아니니? 아뇨, 안 그래요. 엄마, 나들이 의사인데 이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저 이렇게 아들 덕분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며 병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의사들이 계셔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호사를 누렸어요. 여기까지인가요? 의사가 된 아들은 수입도 넉넉해졌고
자신이 생활비도 되고 엄마에게 용돈을 드릴 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성화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을 둔 엄마가 고생하면 남들이 다 욕하지만 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말려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아들은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라고 했다고 해요. 그 한마디가 지난 고달픈 인생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절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공한 효자로서 제대로 저를 보살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의 희망과는 달리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을 둔 엄마로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더구나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제 조카와 만나게 해달라고 꼬시길래 정말 귀찮아졌습니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아들을 더 봐도 아들은 고개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병원에서 일도 더 배워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손주와 며느리를 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되잖아요. 엄마랑 평생 같이 산다는 아들의 그 말이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반복한 탈자인 줄로만 알았지만 이렇게 아들 덕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그런 노력을 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몇 년이 훌쩍 지나가고 아들은 실력 있는 외과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아들 덕분에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예전에 고생한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그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 이제 우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엄마께 보여주는 게 엄마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엄마의 바람을 이루어 드릴게요. 그 말이 진실이니? 혹시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거야? 실제로 얼마 전 우연히 만난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잘 됐어. 그래야지. 하지만 어떤 여신이 우리 아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한 분인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어요. 확실히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잔소리가 되니까.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을 고르라는 점을 알았고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엄마가 너무 기뻐해. 이제 엄마 품을 떠나 제 가정을 꾸며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쁘네요. 그리고 아들이 데리고 나가는 시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의인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전 촬영하여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어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 네 그런데 나이에 맞지 않게 참 좋은 옷이에요. 그래요. 고마워요. 진짜 어머니. 아, 그리고 말씀을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너무 존중해. 그러면 저는 불편해요. 그래요. 그러면 편하게 해줄게요. 뭐라 할까요? 아들이 데리고 나가시는 거에 대한 제 생각과는 매우 다른 타입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성스럽고 조용한 며느리 감을 상상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얼굴은 조망할 만한 게 예쁘긴 한데 짧은 치마에 입담도 거침이 없어 좀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싫은 내색을 드러내기 어려워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식사 자리가 이리저리 진행되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오빠가 영숭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만 할 줄 알았지만 무슨 일이나 참일도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처럼 똑부러진 여자친구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만큼 행운이다. 호박이 넝쿨 키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가요? 그렇게 말하며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견디어 왔던 것 같아요. 경험 많이 해봤는데 오빠 같은 사람이 사기당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야무진 사람이랑 만나야 손해 안 보면서 살짝. 그래, 그럼 은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지? 저는 탤런트예요. 탤런트 어머님 잘 모르시겠지만 연속극에 단역으로 좀 나왔고 연극 무대도 좀 썼어요. 아, 그래. 뭐 그러고 보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는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고 거의 무명에 가까운 여자였어요. 그러니 알아보는 사람보다 몰라보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외모는 여자인 제가 봐도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아들 녀석은 그런 외모에 홀딱 빠졌을 것 같아요. 반면 그의 인성이 좀 모자라 보이기도 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예의를 어기는 복장과 말버릇, 또한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부산을 떨 때는 그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탤런트라고 자랑하며 마치 자신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행동만 기억에 남는다. 골라서 아니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가시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어요. 우리 착한 아들이 어떻게 이런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마치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 어색한 자리가 겨우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 아가씨를 만났어? 아들이 대답했죠.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어요. 엄마, 보러 가요. 참 예쁘게 생겼죠. 그러자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래, 뭐, 어렵분한 아가씨긴 하지. 그렇지만 일단 너희들이 만나서 서로를 더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어때? 오해엔 이러지 마요. 엄마, 혹시 은희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예의에 어긋나는 복장과 말투 때문에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은희는 배우로서 오랜 경력을 가졌으니 그런 것이지. 배우들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내성적이고 매력 있어 보이긴 해. 감정 표현에 솔직하면서도 당당해 보이더라고. 하지만 결국 연애와 결혼은 많이 다른 일이야. 결혼 상대를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니까 매우 주의해서 생각해야 해. 결혼은 서두르지 말고 그 아가씨와 한번 정성스럽게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 엄마도 참,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을까 봐서요. 은희가 첫 만남부터 통통 튀는 이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은희가 착하고 성품이 고운지 얼마나 알고 싶어요. 엄마야, 은희에 대해 더 알게 되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기쁘게 허락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야 뭐 할 수 없지만 아들의 인생이니까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말대로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며느리가 아들 눈에는 멋진 아내로 보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결혼을 축하했고 저는 아들 톨의 새로운 인생이 무탈 없이 행복하게 맞이하도록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잘 사는 것으로 보였어요. 아들에게 찰싹 달라붙어 애교도 부리는 며느리가 한편으로는 어여쁘게 보였고 그리고 나에게도
어찌나 잘하고 있느냐 하며 살벌 확실하게 기특하게도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한테 왔어요. 은희, 이완희. 그런데 어머니가 파마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머리가 너무 많이 푸섰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나랑 같이 미용실에 가실래요? 최근에는 예쁘다고 생각한 머리 스타일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럼 그러자. 제 성격은 밝고 발랄해서 어머니의 막내딸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요리 솜씨는 조금 능숙해진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려는 모습이 예쁘게 보였어요. 괜히 며느리를 오해하는 다른 생각들 때문에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나에게 소중한 손자까지 안겨주는 보물을 얻는다니까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선물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 왜 선물을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손주 만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시는 거죠. 이노아이 가전인데요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해봤어요. 잠시 임신의 시기엔 아이가 그랬구나. 정말 감사해 애니야. 고마워 애구. 고마워요. 이 모든 건 어머니가 저에게 사랑을 가득 주신 덕분이에요. 며느리의 행동이 가벼운 편이고 여우 같은 면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제 남편은 좋아하고 제게 경솔하지 않게 행동하는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하긴 누구나 다 완벽할 순 없겠죠.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서 아이를 예상하고 있어요. 키우면서 단란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은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혼자 계신 어머니가 신경 쓰인다며 자주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물론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돼서 그 정도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쩌다 제가 찾아가도 반가운 기색 없이 냉랭하기만 하고요. 처음에 보였던 며느리의 살갗, 오미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는군요. 기다리다 못해서라도 전화 한 통 받으면 수화기를 통해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서 기대했는데 오기 일쑤였어요. 윤희,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손자 생각이 궁금해서 전화해봤다. 네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어요. 언제 한번 내려오지 않을래? 애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서요. 나중에 해야지. 아, 그래, 그렇게 하자고. 출산 우울증인지 며느리가 차갑게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만 그러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엄마 일이면 발벗고 나서 더 나을리라 생각해서 그냥 연락이 뜸해지니까지 마음이 허해진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에는 꼭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핑계 저 핑계가 되면서 절 찾는 날도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뻤고 산다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들 녀석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더 짙어졌어요. 언젠간 엄마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호언하더니도 제 마누라 새끼가 생겼다고 이 많은 거들떠도 안 보니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새 많이 궁금해져서 엄마께 전화 한 번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요. 아, 그러었군요. 요즘에는 병원 일 때문에 정말 바쁘시군요. 언제쯤 내려갈 수 있으세요? 엄마, 난 좀 바빠서 통화를 오래 못할 거예요. 아, 알았어요. 꼭 한번 내려오세요. 끊어야겠어요. 매번 이렇게 되니까 이젠 내 얼굴 보기도 한 해에 한두 번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원하시던 며느리와 손자도 모두 뵀지만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 내외를 보게 될까 기대하며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오지 못할 거라는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하지만 후에 명절 때 아들을 겨우 한 번 만나게 되는데 왜 못 내려와요? 이번 명절에는 장인과 장모님을 모셔서 제주도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정이 매우 바빠서 이번에는 못 내려가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따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돈 어른을 모셔서 여행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칠순 경험으로 한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 말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아요. 아마 사돈 채수는 아직 많이 먼 것 같아요. 아직 남은데 굳이 명절 연휴를 타는 요구가 이해되지 않았고 언제부터인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제 처지가 참 불쌍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인이 너희 이번 명절에 못 올라온다고 하던데 정말로 오지 못할 거야? 반대로 말한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한번 다녀오려고 해요. 그동안 안정적인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요. 그것은 알아요. 나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네요. 네, 어머니가 왜요? 왜 그래요? 나도 이번 명절에 너희 얼굴을 보고 싶은데요. 귀여운 손자의 재롱도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명절이 아니면 너희도 잘 내려오지 않겠지? 사돈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다른 날로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도 너희 얼굴을 보고 지난 1년 동안에도 다들 가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이미 비행기표도 예약했고 휴가도 고정돼 있어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리 속이 좁은지 새어머니, 아이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올 테니 이런 걸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힘들게 육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머니도 왜 그러시나요? 내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반복하면 정말 힘들어해요. 제 바빠서 전화를 끊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던데 속이 이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조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대체 무슨 상황인데 황당한 마음이 진정 안 되고 기분이 영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격분한 목소리로 제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왜 이렇게 한테 전화해서는 잔소리 하세요? 제가 못 내려가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촬영 아니? 엄마, 그게 아니에요. 집사람도 쉬는 날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여행을 갈 거예요. 그걸 엄마가 퇴직자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깨가 나요. 엄마는 그렇게 며느리를 잡아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얘가 정말 내가 언제 일정을 잡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정을 변경하는 게 어렵냐고 물은 것뿐인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엄마 집에 가볼까요? 정말 다쳐 있지 않게 왜 그러세요? 정말 너 말 다 했니? 아, 됐어요. 엄마가 계속 이러면 이번 명절만이 아니라 평생 못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아세요. 흥분한 아들이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는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렸다. 그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아들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면서 내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일인데 1년에 단 한 번뿐인 그 날이었어. 내가 얼마나 바빠도 이 날은 아들이 올 거라고 믿었었어. 그러나 그날에도 아들 부부는 나에게서 생일 선물을 주는 대신 큰 상처를 줬어. 생일 전날까지도 아들 부부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 한 통도 없었어. 그래서 걱정도 돼서 나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 요즘 무슨 일이야?
최근에 왜 통화가 없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엄마, 별일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김거야, 엄마는 아들이라도 있어야 전화가 오거든. 그리고 이야기하려던 게 내일 엄마 생일이라서 전화해줘서 고마워. 좀 서운해. 엄마, 요즘 누구나 생일을 챙기지 않아. 아빠 죽겠어. 엄마는 아들이 열심히 잘 사는 걸 보는 게 최고의 생일 선물인 거 아니겠어? 어쨌든 미안해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니는 자식만 중요하고 엄마는 안 보이는 건 진짜 그래? 일이나 아픈 게 없는지, 뭐를 걱정 안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낙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왜 네 마누라가 가는지 싫대. 사실은 엄마 집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위생적인 면에서 아이에게 안 좋다고 하네요. 계속 안 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나중에 애가 좀 크면 그때 갈 거예요. 내가 말 다 했어. 나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라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오지 않아요. 제 치댕 주변에 공장이 있는데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안 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혼자 와서 잘 지내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요. 며느리가 걔를 싫어한다고 말했고 자신도 걔를 좋아하지 않아 처음으로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변화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고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삶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모습을 못 보고 가셨다는 것에는 다행을 느낄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서로 마음에 남은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는데 차라리 버릴까 고민하기도 했지요. 이제는 아들이 더 이상 인생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맞는 것인가요? 만약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심 아들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어요. 내가 아들과 며느리와 5년 동안 통화도 한 번, 문자도 한 번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중간에 한 번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들 잘 살고 있니? 라고 한 글자로 문제를 물어보았더니 아들은 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2년 만에 연락했을 때 너는 내게 잘 지내냐는 말 없이 그저 네 라고 대답하고 끝이었어. 그 이후로 난 자존심 때문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 내가 연락을 안 해도 내 아들, 며느리들은 날 기다리고 날 찾으려고 했었는데 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대. 그렇게 마음 한켠이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을 만큼 아프더라. 막걸리 한 잔 들이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슴을 쥐고 서성거렸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왜 날 연락하지 않은지 알겠니? 그 이유는 곧 그 탤런트에 미쳐버린 며느리 때문이라더라. 저는 신혼 초에 며느리에게 한 잔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담아져 있었는지 보더라고요. 전 솔직히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몇 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모두 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을 받고 받으면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없어지니까 안 돼요. 집이 이렇게 더럽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화장실도, 주방도.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설거지하는 거, 새끼를 다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는 걸 몰라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밖에서 놀고 있는 거야? 여자가 결혼했으면 일찍이 집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반드시 전화로 들어가라고 말해. 알겠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부로서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책임을 느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잡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며느리에게는 시집살이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 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을 뿐인데, 너무 손존하고 매섭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요즘 애들은 너무나 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도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불만이 끓어오르는 것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들론과 연락을 끊고 6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가면서 많이 나이 든 것 같았죠. 여느 때와 같이 혼자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어 문을 열었더니 글쎄,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너 촬영이 아니냐? 엄마 저와 소통하려고 온 거야. 세상에,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통통했던 볼살 대신 갈고리처럼 튀어나온 뼈와 상접한 피골이 눈에 띄었고 눈빛은 흐릿해서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해가 삐쩍 말라 있어서 몇 날이나 굶었는지 노숙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들 옆에는 작달만한 어린애가 겁먹은 표정으로 바싹 붙어 있었어요. 네 모습이 무슨 뜻이야? 너가 왜 여기로 오게 됐어? 은희는 뭔 소리니? 미안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문제가 있었니? 얼른 말해봐, 얼른.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요. 아들에겐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손자와 아들과 함께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전 빨리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들과 손자는 며칠 동안 차려진 밥상에 몰두하며 굶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얘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짐작이 됐습니다. 겨우 20살인 아들이 담담하게 풀어놓은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놀란 아들이 며느리에게 울고불고 매달린 모양이었어요. 이 정도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 며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했다는 겁니다. 결국 별거 상태로 지내기로 한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살게 되었고 그동안 손자는 아들이 도우미를 구해서 겨우 키워냈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보냈고 며느리는 그것도 부족하면서 집과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건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철저히 믿은 아들은 며느리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전부 며느리 이름으로 돌려주었고 며느리가 사용하는 카드까지 꼼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의사일지라도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 며느리에게 매달 수백 달러에 이르는 생활비도 감당해줘야 합니다. 아들을 키우는데 발생하는 육아비와 생활비도 책임져야 하고 그 위에 며느리의 사치까지도 처리해야 해서 아들이 오래 버틸 수 없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들이 이렇습니다. 돌아오라고 욕을 했지만 며느리는 요지부동했다. 아무래도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아들은 몰래 뒷조사를 하였고 자신의 아내가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아내가 단지 성격 차이로 인해 이익을 요구하는 줄로만 생각했던 아들은 며느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쓸 돈까지 줬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아들이 며느리를 찾아 따지려 할 때 며느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돌려주었던 모든 재산도 이미 처분한 후 없었고 아들 가운데에는 빚만 가득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그 충격에 의해 의사생활도 잠시 포기하고 거의 폐인처럼 다시 살게 되어서 후회했습니다. 손자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당장이라도 며느리 그년을 찾아서 요절을 내주고 싶었지만
제가 뒤늦게 그렇게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아들이 지금껏 책에 모자란 부분은 모두 며느리가 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 연애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공부만 했던 아들은 하나의 여자를 잘못 만나 결국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괜히 탤런트 연기자가 될 걸 그랬습니까? 아무리 무명에 가까워도 우리 일반인들보다 연기를 훨씬 더 잘하지요. 안 되겠죠. 며느리는 아들에게 여우집 같은 연기를 하며 아들을 구워 삶았고 그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어미까지 배신하며 며느리에게 환장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인물이 잘 남편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조건을 배경으로 결혼한다는 사실을 역으로 그래서 저는 그년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던 거였는데 우리 아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홀랑 넘어가고 망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벼랑 끝에 몰린 아들이 찾아온 것은 결국 우리가 뭘 할까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나니 마음이 찢기듯이 아팠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래까지 상처 입힐 수 있는 걸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이미 아들이 선제 신고를 해놔서 어떡하면 좋을까요? 경찰도 이 사건을 단순한 가정 불화로 보고 아들이 모든 형식을 갖추어주고 그래서 살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도 일리가 있죠.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도왔으니까요. 제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바보가 되었을까요? 아들은 공부만 잘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였나 봐요. 사실 아직도 아들이 많이 싫습니다. 제 어미는 나를 버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노력했지만 말년에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손주만 인사하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주도 돌봐줄 것 없다는 거래요. 손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그냥 부모의 잘못을 받아들인 게 죄라면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를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오늘도 아들은 전화를 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어 헛소리를 하네요.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손주는 것을 모르고 아주 예쁘게 자고 있네요. 부모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의 할아버지 집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자고 있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아들을 보기도 싫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하루하루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튀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애청자분들의 가정에는 늘 행복만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음악